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 역시 늘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했는데 역설적으로 유병장수시대라는 말도 생겨났지요. 자,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100세 시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제 주변에서도 30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암이 발병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내가 가진 보험은 든든한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 그간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 특별히 오늘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인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특별히 S사회의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에 대해서 자세한 증권 분석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험 플랜 119 오늘도 저희 준비 알차게 해봤는데요. 먼저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예,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이 번호로 전화를 주셔야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질문까지 해도 되나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013-3366-0110번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들어볼 텐데 오늘은 박주영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유병 장수 시대를 든든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게 맞는 목적들에 맞는 그런 보장들을 가져가야 될 텐데요. 그 노하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주영입니다. 유병 100세 시대, 보험 가입의 문은 활짝 열렸지만 보험료 만만치 않죠? 그래서 내게 꼭 필요한 담보만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인데요. 자식에게 의지하기 싫고 내 노후 치료비만큼은 본인이 준비하고 싶다는 이런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하려고 보니 너무 비용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꼭 필요한 담보 골라 담는 이런 지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의 말만 들었지 정말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로 얼만큼 빨리 증가하고 있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통계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도에만 보더라도요. 평균 수명이 남자 58세, 여자 65세였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보니까 남자가 67세, 여자 75세 이렇게 약 10살 정도의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남자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약 79세 이상이 나오고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약 86세에 육박하고 있죠.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생존 수명이 길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건강하게 쭉 살면 참 좋겠지만 또 이러저러 여러한 사정들이 있어서 치료를 받으면서 비용을 지출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자, 65세 이상의 만성질환을 한번 저희가 통계를 내봤는데요. 가장 많은 질병들이 보통은요, 신부전증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뇌혈관이나 심혈관 계통의 어떤 질병들을 가장 많이 앓고 있었고요. 그 외에 흔하게 접하는 고혈압과 당뇨도 상당히 많은 유병률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돼서 65세 이상 통계를 보니까 대부분 이러한 질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요. 보유율을 보니까 50대, 60대, 70대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50대 같은 경우는요,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확률이 68% 정도 됐고요. 60대는 83%가 넘었고, 그리고 70대는 91%, 즉 50대가 지나면서부터 성인 질환에 많이 발병을 갖고 있었고 치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비를 쓰면서
장수하는 시대로 도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또 주목할 만한 것은요. 보통 우리가 50대 지나면은 간단하게 고혈압약을 먹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또 뭐 당뇨가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뇌혈관이나 심혈관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하나씩 둘씩 병이 늘어가는데, 우리나라 보통 유병률 보유수가요 2.7개 정도를 1인당 갖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70대 이상이다 그랬을 경우는 약 51%가 3개 이상의 질병을 보유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고혈압이 있는데 당뇨나 뇌혈관이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3개 정도의 기본 질병을 갖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지만 많은 질병들을 보유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암은 어떨까요? 암 같은 경우는요, 보통 50대에서 70대 급격하게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약 70% 가까운 이런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70세가 무슨 암이 걸리랴라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수명, 즉 건강하게 오래 사는 시대다 보니 70대도 그렇고 80대도 그렇고 암을 지속적으로 발병하는 암 확률이 높아져서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사실이죠. 젊어서 건강하기 때문에 암이 뭐 세포가 빨리 확산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건강하기 때문에 암 발병률과 전이율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70대가 상당히 위험한 군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 가입을 하려면 보험료가 비싸고, 또 그리고 가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건강할 때 미리미리 가입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조기에 좀 더 이른 나이에 이런 발병이 있었다면 빨리빨리 따져보시고 좀 일찍 준비하시는 것이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유병자들이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 저희는 보통 이 3가지만 체크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방송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325라는 숫자인데요. 325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가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일단 기본 진단은 가능하십니다. 3은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입원이나 수술, 혹시 추가 소견이 있었는지, 의사가 추가로 이거 한번 검사해 보시죠 라고 한다 그러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가 없었다, 3개월 먼저 보시면 이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거나 수술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가능하신데, 즉 여기에서 질병상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교통사고랄지 아니면 간단한 용종 제거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흔한데, 이런 부분들은요 2년 이내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심사를 거쳐서 가입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5 같은 경우는요, 최근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을 받거나 입원 수술력만 없다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325, 이 3가지만 여러분께서 기억하신다 그러면 웬만한 질병은 다 추가로 필요한 만큼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최근에 이제 유병자 보험이 굉장히 쉬워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내게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 담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요. 일단 유병자 보험의 모든 회사들의 담보를 모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회사들의 담보가 여기에 있는데요. 암 같은 경우는 한 증권당, 즉 또 한 회사당 3천만 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뇌졸중은 대부분 손해보험사 위주로 1,000만 원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증도 3천만 원, 그리고 뇌출혈 같은 경우도 3천. 그래서 뇌에 관한 부분은 4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준비하실 수 있으시고요. 나머지 상해나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 있고요. 또 성인병에 관한 특정 수술도 가입이 가능하시고, 암에 대한 입원비, 수술비 종합적으로 다 가능하시고, 특히 이제 입원비는 상당히 비싸지긴 했지만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간병 지원비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대부분의 이제 노년기에 큰 질병을 앓게 되면 간병인을 써야 되죠. 즉 가장 쉬운 예로 치매를 들 수 있는데요. 간병인을 써야 되는데 가족들이 간병을 해주면 참 좋지만 삶의 현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직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간병인을 고용을 하는데, 이 특약을 가입하시게 되면은요, 간병인을 불러서 사용했었을 경우에 일당을 지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험료는 비싸지 않고, 만약에 2만 원을 넣었을 경우에
내가 간병인을 쓰지 않는다. 그럼 하루 일당 2만 원씩 입원비로 주지만 내가 간병인을 쓰겠다라고 요청을 하면 이 돈을 받지 않는 대신 간병인을 매일 원하는 날짜만큼 불러드리고 간병비를 직접 지원을 해주는 이런 특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유병자들은 좀 주목해서 볼만한 것들이죠. 그리고 입원비나 중환자실 입원비 같은 경우도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상해 골절 등도 좀 신경 써서 준비하면 좋은데, 이런 모든 담보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골라서 담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나열을 해봤고요. 자, 이 중에서 이제 담보 예시를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하기에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3대 진단이라고 말하는 암, 뇌, 심장인데 뇌출혈만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뇌졸중이 굉장히 중요하죠. 뇌출혈과 뇌경색을 동시에 보장하는 뇌졸중 담보로 구성된 이런 부분을 선택하면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 3대 진단을 했었을 경우에 각 최고로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상해와 질병 수술비, 그리고 깁스와 특정 상해 이런 걸 기본으로 했었을 경우에, 그리고 간병인 지원비도 10,000원을 넣었죠. 그리고 골절과 다양한 질병 사망은 대부분 사람들이 장수하기 때문에 사망을 싫어해서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고요. 기본 담보만 이렇게 했었을 때, 그리고 가족 배상도 1억을 넣었을 때, 이 정도의 보험료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궁금하시죠?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보험사별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험료는 조금 저렴하고 보장이 좀 든든한 회사 A, B, C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A사 같은 경우는 45세 기준으로요. 여자는 43,000원, 남자는 45,000원 정도. 즉 B사, C사도 마찬가지로요. 40대는 3만원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40대 같은 경우는 4만원 정도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으시고요. 55, 65를 한번 볼까요? 65세는 사실 굉장히 유병을 한 3개 이상 평균 갖고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조금 보험료는 비쌉니다. 그러나 가입은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60대 같은 경우는요, 여자는 7만원대, 남자는 9만원에서 10만원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에 있는 담보를 다 가입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험료가 주어지지만, 여기에서 이제 좀 비싼 부분이 어떤 거냐면 암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암 보험은 하나쯤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암을 빼고 나머지 3대 진단자금과 입원비, 수술비, 뭐 골절 이런 걸 준비한다라고 하면 보험료는 굉장히 슬림해지겠죠. 그래서 종전에 그 A사 같은 경우는요, 40대가 3만 원대로 내려옵니다. 암보험이 얼마나 비싼지 알겠죠. 그만큼 발병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B사 같은 경우도 2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C사 같은 경우도 3만 원대, 2만 원대.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했는데요. 남성과 여성은 특화된 질병이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C사 같은 경우는요, 남성이 조금 더 저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담보가 필요한지 기존에 있는 증권을 분석 후에 필요한 담보만 골라서 담을 수 있다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100세 시대 유병자들이 필요한 담보만 골라 담는 그런 담보를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그것은 이제 갱신과 비갱신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 주기를 기왕이면 긴 게 10년 갱신보다는 20년 갱신이 훨씬 더 갱신 횟수가 작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지만, 약간 10년보다 20년이 갱신 보험료가 약간 비싸기 때문에 현재 가입 시점에 이런 부분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게 맞는 특약과 내게 맞는 보장으로 맞춤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 안에 납입 면제나 납입 지원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이나 뇌,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게 되면 나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을 그대로 갖되 회사가 대신 납입을 해주는 이런 제도도 있고요. 나머지 보험료를 다 낼 수 있도록 회사가 일시금으로 돈을 지원해주는 이런 특약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별마다 가입 연령이 다른데요. 대부분 예전에는 한 40대 이상 되면 가입이 가능했지만 현재로는요, 저연령층도 특정한 이런 질병들이 많고 암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25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비교를 통해서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유병자도 간병인 일당과 재진단암도 가입이 가능하다. 지금 이 연세가 만약 60이나 70에 가입을 하시면 암보험을 나중에 또 추가로 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실 때 재진단암 특약을 가입해 놓으면 1년마다 또는 2년마다 계속해서 진단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평생토록 장수하는데 치료비로 이용해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최근에 나오는 많은 회사들의 유병자 플랜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 중에서 가장 필요한 담보만 쏙 빼서 여러분들에게 노후에 길게 살 때 나에게 충분한 치료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주변에 사람들에게 보험 가입 잘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보험이 있기는 한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대반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는데요. 보험 가입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부족하고 또 챙겨갈 수 있는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강의 내용 정리하고 또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보장 내용과 약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의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있기는 했는데 증권 내용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이렇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거고요. 오늘은 남선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증권 볼까요? 네, 이 시간에는요. 아드님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어머니께서 의뢰해 주신 증권을 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보험의 제목을 보면 혹시 아나운서님께서는 보장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짐작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CI 보험이다 하면 생각나는 보장이 있으세요? 전문가님들이 보통 중대한 질병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근데 한 번 해당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 훌륭하십니다. 예. 보험방송 아나운서님답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의 제목을 보게 되면요. 저희는 보장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예상을 하게 되죠. 안보험이구나, 혹은 운전자 보험이구나, 종신보험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제목을 봐도 또 증권을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다라고 의뢰해 주신 증권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의 제목은요. S생명사의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입니다. 가입하신 시기는 2007년도, 그러니까 11년 전 정도. 아드님께서 23살 때 어머니께서 준비를 해주셨다는 그런 보험이세요. 네. 자, 저희가 방송에서 늘 짚어드리죠. 사망보험금의 수익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곧 가족 구성원이 생기시잖아요. 수익자 지정을 꼭 해두셔서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 작은 분쟁의 소지라도 미연에 방지하시는 것이 좋으실 거라 생각이 되네요. 자, 보험의 내용을 보니까요. 예. 유니버셜 종신
자, 이 안에 주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약으로 쭉 내용이 보이시죠? 중요한 내용은 그 납입기간과 보험의 기간입니다. 돈을 내는 기간이 32년, 어떤 거는 3년, 또 최대 80세까지는 갱신이 되면서 납입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보장을 받는 기간도 종신토록 받는 것도 있지만 57년, 그러니까 80세까지만 보장이 된다. 이렇게 돈을 내고 또 보장을 받는 기간, 이런 것들이 조금 달리 되어 있는 분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종신보험 안에 들어있는 주보험, 그리고 특약 3가지 정도를 볼 건데요. 주보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주보험은 당연히 사망보험이 떠오르시죠. 네, 그런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부분이 좀 달리 되어 있네요. 리빙케어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때, 또 지급되지 않았을 때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보험금 외에 리빙케어 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리빙케어 보험금이 어떤 것인가 살펴봤더니 중대한 어떤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했을 때 최초 한 번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급을 할까요? 앞서 내용을 보셨지만 잠깐 보셨죠? 제1보험 기간은 또 80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0세 안에 중대한 진단을 받게 되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해드린다라는 내용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CI보험이다 하면 선지급받는 내용을 아실 수가 있겠지만 제목에는 리빙케어 종신보험이었고 이렇게 주보험 안에 보장 내용은 CI보험의 어떤 구성과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기간이 좀 달리 돼 있죠. 1보험 기간 80세까지만 CI에 대한 진단, 중대한 진단을 받았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중대한 진단에 대한 내용 한 가지만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중대한 뇌졸중을 보시게 되면 뇌졸중 진단을 받았을 때 보상이 나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대한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네. 약관상에 명시되어 있는 중대한이라는 내용은요. 뇌졸중으로 진단이 확정이 되고요. 회복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증세가 조금 더 나빠지거나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돼야 됩니다. 네. 지속이 되는 정도는 후유장애 25%, 일상생활의 후유장애가 25% 제한이 되는 장애율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신경학적 결손이 영구적으로 남아 있어야지만 중대한 진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증권에는 혹은 약관에는 뇌졸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혹은 뇌졸중으로 실제로 청구를 해보셨던 그 분들도 이렇게 좀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주신 경우들이 있으셨거든요. 중대한 진단을 받았을 때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선지급받는다. 예, 그 부분이 주계약 안에 들어있습니다. 리빙케어 보험을 갖고 계신 이 내용을 좀 꼭 분명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특약을 보겠습니다. 상해치료비 특약. 그 안에서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추상, 현저한 추상,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볼게요. 네. 사전적인 의미로 추상은요, 추한 모양인데요. 이 증권 안에서 보장이 되는 것은 재해로 인해서 우리 얼굴에 최대 10cm 이상의 흉터나 함몰이 영구히 남아 있어야 됩니다. 회복이 돼서 흉터가 짧아지면은 현저한에 해당이 되지 않겠죠. 10cm 이상의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현저한으로 되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인 추상이었을 때는 10cm 미만이지만 5cm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또 없어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흉터로 제한이 된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수술비입니다. 특정 수술비. 특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정해놓은 수술이겠죠. 자, 이 안에서 관열과 비관열 수술할 때 받는 보상이 좀 다르죠. 관열 수술은 개복을 하는, 메스를 대서 개복을 하고 피부를 절개하는 수술을 관열 수술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요즘에 좀 많이 시행을 하고 있죠. 내시경이라든가 복강경, 이렇게 신치료 기술로 이루어지는 수술은 비관열 수술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수술에 해당이 될지 받는 보험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는
리빙케어 특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주계약 안에 들어있던 리빙케어 보장은 중대한 진단을 받았을 때였고요. 특약에 들어있는 리빙케어2 특약은요. 이렇게 소액치료비 암이라든가 조혈모 이식, 관상동맥 수술을 받았을 때로 이렇게 좀 보상이 나눠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암에 대한 분류가 많이 돼서 나누어지는데요. 소액치료비 암에 해당이 됐을 때 어떤 것들이 소액치료비 암인지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네. 초기 전립腺 암이 이미 이제 분류가 돼서 빠져 있는, 그러니까 소액암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지급이 될 거고요. 초기 갑상샘암도 소액치료비 암에 해당이 돼서 이 증권에서는 좀 분류된 내용으로 보장을 해드리는 걸로 있습니다. 증권을 쭉 봤는데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예. 리빙케어 종신보험인데요. 그 안에 보장 내용을 보게 되면 중대한 진단이라든가 수술을 받았을 때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CI보험과 어떤 유사한 형태, 구성이 이 증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제목과는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정한 진단을 받았거나 수술을 했을 때 입원비, 이렇게 정해놓은 수술과 입원비에 대해서만 지급이 된다. 그리고 특약 내용 중에서 3년마다 갱신이 되고 또 보장받는 기간은 80세까지다. 이런 부분이 이 증권 안에서 좀 중요하게 반드시 살펴볼 내용입니다. 네. 예.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는 남선희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의뢰가 들어와서 이 증권에는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단점인지를 풀어드린 겁니다. 이렇게 내 보험도 증권 분석을 제대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 풀어드리겠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고요. 저희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텐데 지금 화면 아래쪽으로 참여 방법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도 끝난 이후에도 상담 계속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연락 주십시오.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제 것 좀 보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예, 예. 설명 좀 들어볼 수 있을까 해서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그 보험이 2개가 있는데요. 예. 조금 있으면 만기되는 것도 있고. 아, 아직 예. 내용이 너무 많아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아직은 제가 건강한데, 예. 이게 좀, 이게 많은 게 다 괜찮은 건지, 부족한 거 없는지, 그거 좀 설명 좀 들어볼까 싶어서.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5년생이에요. 65년생이세요. 예. 그러면 한 50대이실 것 같은데 네. 저희 보내주신 증권 2개 받아봤고요. 지금 한 건의 보험료는 완납이 됐고 다른 한 건은 16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여기서 만약에 전문가님이 조금 더 보완하는 게 좋겠다 했을 때 여유 자금이 좀 있으신가요? 해야 되면 너무 많이는 못해도 해야 되면 예. 아, 그러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박주영 전문가가 연결해 드릴 거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내용입니다. 삼성화재 세이프가드 상해보험은 이미 완납이 되신 상태이시고요. 보험을 옛날에 가입하셔서 잘 유지를 하셨어요. 삼성화재 건강보험 뉴 새시대 건강파트너보험은 지금 납입 중에 계십니다. 문의사항 다시 볼게요. 65년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50대 여성분 보험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부족한 부분 없는지 봐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보험이 사실 쉽지는 않죠, 영어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설명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나 또 증권을 찾아보게 되기 때문에 영어가 쉽지 않지만 좀 쉽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해보험 한 건하고 종합보험 한 건에서 2건이 있으신 거 맞으신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네, 하나는 10년 납을 해서 근데 20년 만기로 했기 때문에 가입 시점을 보니까 2019년 내년 10월에 만기되시는 거 있네요. 네, 얼마 있으면 끝나요. 네, 그때 이제, 그런 것 같고, 그때 이제 주계약 보험료 돌려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으시기 때문에, 네. 주계약 보험료 보니까 증권에 보니까 3만원으로 돼 있어서, 만기 360만원 이렇게 돌려받는, 네, 10년 납을 했기 때문에,
예, 그거 있으시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1년 남은 보장도 조금 혹시 1년 남았으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우선 그 부분도 살짝 짚어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1년 남았는데 정리하실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거 살짝 짚어드리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종합보험을 한번 더 상세하게 조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화재 무배당 세이프가드 상해보험 이름 자체만 들으면 알 수 있죠? 네. 네, 상해보험 맞습니다. 사고로 내용은 인한. 별거 없는 것 같던데요. 네, 별거 없는 것 같은가요? 네, 그러시네요. 그럼 보도록 할게요. 그 증권안에 보니까, 왜 간단해요, 특약은. 어떤 거냐면, 이제 재해로 사망하게 되면, 평일과 휴일로 나눠서, 평일날 사망하면 5천만 원, 또 휴일, 즉 공휴일이죠.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리고 빨간 글씨가 되어 있는 공휴일날 사망을 혹시 하게 된다 그러면은 1억을 주겠다. 이런 담보인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재장애로 인해서 1, 2급과 3, 6급으로 나뉘어 있는데, 1, 2급은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활동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급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매월 생활자금으로 연금처럼 주겠다. 5년간 주겠다. 이렇게 해서, 평일날 사고로 1, 2급에 해당되는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네, 월 150만원씩 5년간 주고, 만약에 휴일날 그랬다 그러면 2배인 300만원씩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거는 뭐 거의 못 받잖아요. 그래서 확률은 좀 희박하죠. 실제로 재해가 확률이 10% 미만이긴 합니다. 이제 그러나 또 만에 하나 사고가 났었을 때는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재해로 369일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시금으로 주겠다는 거죠. 일시금으로 평일은 2,500만 원, 네, 휴일은 2배, 5천만 원 이렇게 주겠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1, 2급은 힘들기 때문에 연금으로 주고, 또 3에서 6급은 일시금으로 주고 끝난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이제 그 외에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응급치료와 재골절, 재수술이 좀 흔하긴 해요. 금만 가도 네. 골절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응급치료 특약 30만 원, 그리고 재수술비 50만 원은 재해로 4일 이상 입원했었을 경우에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요즘 사실 이제 좀 큰 사고가 아니면 4일 이상 입원하지는 않는데, 뭐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보통 일주일 입원한다고 보면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골절 같은 경우는 30만 원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보장만 돼 있으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나저나 내년에 이건 끝나기 때문에 네, 1년간 잘 유지하시면 만개 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렵다고 말씀하신 삼성화재 건강보험, 뉴 새시대 건강 파트너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보험은요. 기본 계약은, 그러니까 기본은 지금 100세로 돼 있으신 거고요. 네. 즉 상해 사망 기본 계약은 100세로 돼 있고요. 이 안에 실손 의료비가 들어있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3년 갱신, 실비는 1년 갱신이고 나머지 보장은 비갱신과 갱신이 함께 가입되는 건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 당시에 가입을 했을 당시에 실손 의료비나 암, 뇌출혈, 심근경색 이런 걸 가입할 때는요. 기본 사망을 굉장히 많이 베이스로 깔게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사망이 어떻게 돼 있냐면 네. 상해 사망이 고도 후유장애랑 100세까지는 3천만 원 기본 돼 있으신 거고요. 네. 상해로 70세 안에 사망하면 1억 3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0세 안에 사망하면 합해서 1억 6천을 받는 거고 70세 이후에 상해 사망하면 그냥 기본 3천만 원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복층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또 하나 증권에 보니 질병 사망이 70세, 80세, 그리고 질병 사망 고도 후유장애가 70세, 80세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시청자님들이 증권을 보면 어렵죠. 왜 도대체 이렇게 70이면 70으로 하든지 80이면 80으로 하면 좋을 텐데 70 따로 80 따로 또 사망과 후유장애를 묶어서 70 따로 80 따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 보니까 질병 사망 70세는 1,000만 원, 80세도 1,000만 원, 그 다음에 질병 사망과 고도 후유장애를 70세까지 또 1,000만 원, 80세까지 또 1,000만 원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이 정리하면 너무- 어떻게 되냐? 너무 복잡해요. 어렵죠. 네. 근데 사실 다 준다는 거예요, 주기는. 보험료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70세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면 4천만 원 준다는 거고요. 80세 안에 질병으로 사망하면은, 네, 그러니까 4천만 원이고 70세까지는 2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를 따져서 사망 시점을 따져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긴 하죠. 요즘은 이렇게 잘 안 하는데,
그 당시에는 보험료를 좀 절감하려고 이렇게 복층을 했던 상황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 평균 수명이 90, 100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이제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런 건 없앨 수 없어요. 네, 이건 조금 이따 이제 조정을 해드려 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담보를 조금 중요한 담보 몇 개만 더 봐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서 더 어려운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암이에요, 암.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50대부터 암 발병률이 상당히 약 70%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암이 참 희한합니다. 보시면요. 암 진단해가지고 가로에 일반암에서 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암 진단해서 가로 안에 부분 특정 소외감 제외 일반암 12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반 시청자님들께서요. 자, 이걸 좀 풀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암, 그러니까 뭐 갑상선암 이런 건 이미 소외감이니까 제외하고 대장 전막내암 소외감이니까 제외하고 우리가 말하는 위암, 간암, 폐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뭐 유방암, 자궁암 이런 모든 암들을 진단을 받으면 일단 800을 준다는 거예요. 800만 원 금액이 굉장히 작죠. 예,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암 진단을 보니까 부분 특정 소외감을 제외한 일반암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 특정 소외감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생식기암이죠. 여성이기 때문에 이제 뭐 유방암, 자궁암, 뭐 이런 거 있겠죠. 이런 거를 제외하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여자에게 가장 필요했던 유방암이나 자궁암이 걸리면 얼마 준다? 800만 원 주고 끝난다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안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1200만 원은 그걸 뺀 나머지니까 위암이나 간암, 폐암 이런 거는 800을 주고 1200을 주기 때문에 합이 2000 된다는 얘기죠.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놨을까요? 즉 생식기암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발병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걸 좀 분류하고자 하는데 초창기에 이렇게 분류하다 보니 네, 굉장히 그러니까 여성에게 필요한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나쁜 사실 특약인 거죠. 그냥 뭐 자궁암, 유방암을 따로 해서 뭐 2천, 3천을 주겠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암 안에 넣어갖고 주든지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렇게 좀 애매하게 2천만 원 주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내가 필요한 것들은 크게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시청자님들이 상당히 2천만 원이라고 할 수도 없고 1200이라고 할 수도 없고 800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애매한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상당히 애매해요. 어떤 암이 걸릴지 모르지만 어떤 거가 걸려도 최소 2천은 좀 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안 주려고 하는 의도가 좀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읽어보면 알 정도로 뭐 뇌출혈이 들어있고요. 2천만 원. 그러니까 뇌경색이 없는 거죠. 그래서 뇌출혈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골절 같은 것도 들어있고 깁스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있는데 암 수술 같은 경우도 조금 애매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암보험이 종합적으로 들어있긴 한데 암 수술을 했었을 경우에 조금 전에 말했던 일반암 기준으로 270만 원을 최초에 한 번 주고 나머지는 이제 딱 3번만 주겠다. 그러니까 물론 암은 이제 재수술 같은 경우는 많이 하죠. 그런데 30만 원씩 딱 3회로 한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유사암 같은 경우는 뭐 10%니까 그러다 치고 그래서 암 수술이나 가족 일상배상 또 질병 이런 것들이 대부분 특약이 다 갱신으로 돼 있으세요. 3년 갱신 특약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이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갱신이 꼭 나쁘지는 않은데 보장이 제대로 되면서 갱신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의 보험의 증권은 가장 안 좋은 것이 이제 질병 사망을 복층으로서 보험료가 좀 비싸다는 거 하고 암이 애매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제대로 보장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갱신이다. 이게 좀 단점인데요. 갱신 주기도 15년, 20년 정도면 괜찮은데 3년마다 갱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안 좋나요? 네. 전부 다 안 좋아요. 네, 전체적으로 좀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이걸 지금 시점에서 뭐 전부 해제할 수는 없으니까 실비가 이게 네, 실비가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실비는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제가 한번 제안을 해드려 볼게요.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해보험 세이프가드 상해보험이 1년 남았으니까 그냥 가져가시고요. 그건 유지하셔서 내년에 만기 찾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이거 뉴시대 건강 파트너 이 보험은 갱신 보험료는 좀 삭제하고요. 암은 물론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한동안 가져가다가 나중에 없어도 되니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암은 보장을 좀 보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갱신들을 좀 삭제하고 여기에 보니까 또 적립금이 상당히 많이 있어. 한 4만 원 정도 적립금이에요. 그래서 이 적립금을 나중에 돈 좀. 네, 100세 가서 찾는 게 크게 의미가 없으니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니까 그 부분을 좀 삭감하고 그리고 질병 사망이나 이런 부분은 가입 시점에는 담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적으로 가입이 됐었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 시점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는 담보를 삭제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상의 70세, 80세를 일부 삭감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줄이면 보험료가 많이 슬림해지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험료가 실손의료비 포함해서 16만 원을 납입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 적립금을 빼고 만약에 뭐 암수술이나 이런 갱신을 다 정리하면은 보험료가 약 8만 5천 원 정도로 줄어요. 약 7만 5천 원 정도를 제가 해보니까 뺄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보장이 너무 없어지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상해나 이런 거는 그냥 비갱신이니까 가져가시고 조금만 더 보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16만 원을 8만 5천 원으로 일단 1차 줄이시고 이 7만 5천 원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65년생이면 50대 중반쯤 되잖아요. 54세 정도 되시네요. 그러다 보니 보험료가 50대는 상당히 조금 비싼 보험료가 책정이 되다 보니 그리고 갱신되지 않는 걸로 하다 보니 좀 비싸지죠. 그러나 가장 슬림하게 필요한 담보만 좀 골라서 제가 선택을 해드린다면은 암을 한 3천만 원 정도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암은 발병률이 높으니까. 안 비싸요. 네, 암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는데 20년으로 하고 비갱신으로 하는 건데 3천만 원 정도 했을 때 여기 안에는 유방암, 자궁암도 포함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일반암으로 모든 암들이 될 수 있도록 해서 3천만 원 준비하시고 지금 갖고 있는 게 뇌출혈이 2천만 원이 지금 있으세요. 삼성화재. 이거는 그냥 80세 만기이긴 하지만 유지하시고 뇌졸중으로 뇌출혈과 뇌경색을 동시에 보장하는 뇌졸중 보장으로 한 2천 정도로 보완하시면 뇌에 대해서 합하면 한 4천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심근경색증도 2천만 원이 지금 삼성화재 있으시니까 그냥 유지하시고 좀 2천 정도 보완해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제 그거 외에 상해나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를 조금 보완하시고 골절도 한 100만 원 정도, 지금 30만 원 정도 돼 있으시니까 100만 원, 그리고 5대 골절 같은 건 200만 원 정도. 이건 근데 100세까지 튼튼하게 보장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준비하시고 특정, 그러니까 뇌나 심장 쪽에 수술했었을 경우에 수술비를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시면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하니까 비갱시로 9만 8천 원 정도가 나와요. 예. 그러면은 지금 시청자님께서 16만 원에서 제가 아까 8만 5천 원으로 7만 5천 원을 줄여놨잖아요. 그러면 7만 5천 원에서 약 2만 3천 원 정도만 더 추가하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암 3천에 2대 진단 2천씩 그리고 수술비 골절 종합적으로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9만 8천 원이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2만 3천 원만 추가하시면 이렇게 훌륭하게 담보를 100세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냥 막 해약해드리고 새로 하는 게 안 나요? 아니 해약을 하시는 것보다는 실비고 있고 하니까 근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예, 건강 이상 없으신 거죠? 뭐 그거는 해약은 이제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지금 3년간 낸 것도 있고 하니까 조금만 더 신중하시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추가로 하셔서 23,000원만 추가하시고 갱신을 다 정리하시기 때문에 크게 나중에 실비 외에는 인상되는 게 없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리모델링 포인트는 적립금을 줄이고 갱신도 삭제하면서 실비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만 지금처럼 보완하되 이제 무해지로 하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23,000원만 추가하시면 네, 이렇게 훨씬 더 좋은 담보로 가져갈 수 있고요. 해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상담 후에 네, 하셔도 뭐 굳이 원한다면 가능은 하지만 가급적이면 해지하지 않고 이렇게 유지하는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어디서 보나요? 방송 끝나고 다시 연락을 주시면 네, 저희가 좀 상세하게 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오늘 이렇게 박주영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게 들고 계신 증권에 대해서 풀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한 번 더 연락 갈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보험과 관련된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요청 받고 있고요. 이번에 문자 풀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1506님께서 적으셨는데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실손보험 옛날 게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요즘 실손보험이 더 좋습니까? 라는 질문이신데 앞서 저희 박지영 전문가는 실손은 유지를 하겠다라는 진단이 있었거든요. 남선희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네. 엄마랑 아빠랑 누가 더 좋은지 마치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둘 다 좋다입니다. 네, 실손보험을 크게 우리는 분류를 할 때 표준화 이전 실손과 이후 실손을 구분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여겨볼 것은 본인 부담금의 크기입니다. 2009년도 7월 전에 가입된 실손보험은요, 본인 부담금이 5,000원 공제 혹은 입원할 때는 100% 보상이었는데, 표준화 이후의 실손은 입원할 때는 90%, 또 본인 부담이 통원할 때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이렇게 이제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반대로 잘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가입한 실손은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죠. 누구나 다 갱신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내 주위 사람들이 보험금을 많이 청구를 했다고 하면 내 보험료도 같이 덩달아 올라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의 실손보험이 보험료 인상률이 좀 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표준화 이후의 실손은요. 30대, 40대 정말 유병자가 아닌 건강하신 분이라고 하면 단독 실손으로 한 10,000원 정도밖에는 비용이 안 나오세요. 네. 본인 부담금이 10,000원에서 20,000원이라고 하지만 정말 많이 나오는 의료비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내 나이에 맞게 저렴하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표준화 이후의 실손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에 맞게 내 상황과 입장을 고려하셔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물론 예전 거를 지금 가입하실 수는 없겠죠.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예전 것과 현재의 실손을 고민하신다고 하면 두 가지 부분을 잘 비교해 보셔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잘 네.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로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끝번호 103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볼게요. 보험 가입 후에 직업이 사무직에서 판매직으로 변경됐습니다. 보험사에 고지하려 했더니까 차익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직업이 변경됐을 때 고지를 했다는 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박지영 전문가님. 네. 예. 보통 이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네. 가입 시점에 들어간 직업을 딱히 뭐 변경하지 않아도 무방은 해요. 그런데 이제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비,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직업 상해 등급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직업 고지를 안 하고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이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겼을 때 현장 조사를 나가게 되죠. 그랬을 경우에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가지고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거나 아니면 강제 해지를 당하는 이런 사례가 생기죠. 예. 그런 경우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요. 그 이유는 가입 직업 급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업이 사람이 일생 동안 쭉 가는 게 아니고 바뀔 수 있겠죠. 근데 바뀌게 되면은 그 시점에 따라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특히 직업 변경 통지 의무라는 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예. 변경하지 않으면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변경을 해주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제 변경하지 못했는데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같은 급수끼리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네, 위험하지 않는 직업에서 위험하는 직업은 변경 그냥 하면 되는데 사무직과 판매직은 차이가 큰가요? 그렇죠. 사무직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위험직으로 해서 이제 상하 1급 정도 되는데 예, 만약에 판매직 같은 경우 2급이어서 약간 보험료가 비싸죠. 그래서 예.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됐었을 경우에는 그동안에 내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가입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차액을 다시 추징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꿨을 때 그 보험료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추징 보험료를 내셔야지 다시 정상으로 인수하게 되는 이런 사례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직업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좀 고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보험플랜 169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방송 끝난 이후로도 또 주말 동안에도 보험 고민 이렇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 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전화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상담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자세한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